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어젯밤부터 호우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신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는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와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장기간 좋은 자리를 맡아두는 양심불량 캠핑족들 때문에 행정당국이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르고 남은 425억 원이 광주시와 조직위원회 청산법인 사이 갈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광주문화방송의 여론조사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역민의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은 현재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낙제점을 줬습니다. 현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4.4%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답변은 4배 이상 많은 58.6%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물갈이 여론은 최근 실시된 지역의 다른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23대 59.7로 교체율이 2배가 높았고 KBC 광주방송이 4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13.9대 56.8로 4배가 넘었습니다. 4년 전에는 어땠을까?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 28대 45로 교체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현역 유지 여론이 지금처럼 낮지는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부정평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준 지역민의 표심과 현재 나타난 시도민들의 정부 여당을 향한 지지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 좀 잘 보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양향자 금태섭 신당이 출범하고 정의당도 재창당을 준비하는 등 정치 세력 간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판을 꾸려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조금 전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평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민 1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차게 쏟아지던 비는 지금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하천 같은 경우에도 물이 눈에 띄게 불어났고 물살도 거센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5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어젯밤부터 새벽 6시까지 광주에 277.2mm의 비가 내렸고 담양 214, 고성 189, 화순 북면 199.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한평에선 시간당 71.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광주에서도 시간당 56.5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평에선 어젯밤 10시 반쯤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한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광주에선 나무가 집을 덮쳐 주민 12명이 임시 주거시설과 친척집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도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은 2개 탐방로를 통제했고 광주 양동시장 하부주차장과 각화 나들목 구간도 출입이 통제되는 등 광주에서만 12개소가 통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선대 정문 사거리에서 살레시오여고 버스 정류장까지 호우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7국기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제방 유실이 우려되는 월산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한 비는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동 복개상가 앞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밤사이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 최다 강수량 광주와 광양에서는 50mm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관측 이래 6월 급값을 경신할 정도로 많고 무엇보다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광주에 근접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북부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상에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시당한당 10에서 많게는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장맛비로 인한 강수량 전남 동부 지역에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추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중요한 건 강한 비가 내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 돌풍 그리고 우박이 함께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구조를 재편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중동 여수산단 내 LG화학 NCC 2공장입니다. NCC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원료 제품입니다. 이 NCC 2공장은 올해 들어 매출 부진에 따른 극심한 불황 상황에 놓이면서 지난달 정기 대보수를 마치고도 재가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상태입니다. LG화학 측은 현재 NCC 2공장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재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1999년 하나와 대림이 합병해 출범했던 여천 NCC는 현재 분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석유화학의 대표 수익성 지표인 톤당 에틸렌 마진은 $215. 에틸렌 마진은 에틸렌에서 나프타를 뺀 가격으로 보통 톤당 $3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85나 낮은 겁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셈입니다. 여수산단 유화업계의 실적 부진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제조 경기 침체가 원인이 돼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제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하향 평준화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글로벌 마켓에서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지금 여수 산단에 있는 기업들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수 산단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가동 중지, 사업 철수, 지분 매각 등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고민 중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친환경 신사업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추진 중입니다. 자구 노력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이러한 CCUS라든가 이 수소경제라든가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좀 준비하고 도입하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은 장기적으로는 갖출 수 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와 좁아진 수출길로 석유화학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역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광주 지역 교사들이 이정선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에 대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사대회 결의문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행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수업 시수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한편 크게 늘어난 학교 폭력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FC의 한 부장급 직원은 법인카드 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을 썼고 이 가운데 770여만 원은 유흥주점과 술집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지 외 지역과 유흥주점 등에서 37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출장비 600여만 원을 과다 청구해 모두 1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고 감사위원회는 직원 8명에게 신분상 조치와 2억 8천여만 원 환수를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여러 차례 걸쳐 받았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광주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모 철거건설업체 대표는 해당 의원이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수차례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고소가 된 줄도 몰랐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 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 2016년 수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꼬드겨 40여 차례 걸쳐 7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5억여 원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그 합의서조차 피고인이 합의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제출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캠핑장 등의 장기간 좋은 자리를 맡아두는 알박기 텐트가 최근 난도질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훼손한 건 분명한 불법 행위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양심불량 캠핑족들 때문에 행정당국이 야영과 취사까지 금지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가 하천과 소나무 수백 그루가 어우러진 나주의 한 유원지입니다. 평일이지만 곳곳에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텐트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설치해 방치하는가 하면 숯과 기름을 아무데나 버려 소나무가 죽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야영과 취사가 아예 금지될 예정입니다. 연간 3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유원지인데 얌체 캠핑족들 때문에 다른 캠핑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출근을 해서 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안내를 말씀드리고 또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그리고 플랜카드도 중간중간에 붙였습니다만은. 보성의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텐트 수십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년째 이곳에 방치된 텐트입니다. 천은 이렇게 어지럽게 구겨져 있고 지지대는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알박기 텐트 때문에 정작 해변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밖으로 밀려납니다. 관광객들이 오히려 그늘 밑에서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 쪽으로 나가야 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근 무료 주차장엔 장기 주차된 캠핑 차량이 문제입니다. 어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대 캠핑
왔다 가고 그러대요. 이런 차들 때문에 차 못 대고 좋은데 못 대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네, 그러죠. 큰다고 봐야죠. 주말에는 꽉 차거든요.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일부 캠핑족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늘어난 캠핑족들의 얌체 행각은 앞서 보신 텐트 알박기뿐만이 아닙니다. 공용 수돗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수십 리터씩 물을 퍼가고 설거지나 빨래를 한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용 수돗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다가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해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캠핑카 한 대가 서더니 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는 수돗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캠핑카에 물탱크를 다 채운다면 적어도 40리터가 넘는 물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막 캠핑카에 물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여기서 물을 사용했으니 여기서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중 화장실 같은 공용 수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잠깐 물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울산 동구의 해수욕장에서 캠핑족이 수돗물을 끌어다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마시는 물을 떠가라고 있는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고기 굽는 불판을 닦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보통 우리 집에서 다 닦아. 우리는 물티적과 다 닦아. 닦는 닦고. 다른데 씻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씻던데. 봤습니다. 이거 씻지 마라 하는 거 봤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씻었습니다. 이 또한 공용 수도의 목적과 어긋나는 데다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쓰는 만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구 쓰는 행위가 공중도덕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 일부 캠핑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거느린 JB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몇 배나 높은 중도금 가산금리 때문인데요. 현대판 고리대금이라며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즉각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민에게 고리 장사하는 지역은행 JB금융그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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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본점 앞에 모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 40여 명이 고금리 중도금 대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청을 높입니다. 모두 JB금융그룹 산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는 입주 예정자들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3.14% 정도의 가산금리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과도하게 높아서 이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고금리 문제와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지적해온 강성희 의원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전북은행은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금리 이자 장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들의 요구는 다름 아닌 가산금리 인하. 실제 전북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익산의 한 아파트 이자율은 7.12%. 기본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가 무려 3.14%로 다른 은행의 가산금리와 비교해 3배가 넘어 너무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기준 금리에 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는 가산금리는 세부 산정 방식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마다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달라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산금리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가 되고 금융상품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은행 간에도 사실은 불필요한 가산금리를 받지 않을 것이고 JB금융그룹은 아파트 시행사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마다 가상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 다른 은행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상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 광주시장 아들의 땅을 용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산구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제한된 권한 속에서 광산구 공직자들은 공익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산구가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소촌 농공단지 일부 부지를 아무런 행정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한 것은 특혜라며 진상조사 요구에 나섰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르고 남은 425억 원이 광주시와 조직위원회 청산법인 사이 생긴 갈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유대회 개최로 생긴 자녀재산 425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조직위 등으로 각각 배분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로 지급한 89억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위 법인 측은 광주시의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광주시는 선수촌 사용료는 조직위가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한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많이 놀라셨죠. 밤사이 1시간 최다 강수량 광주와 광양에서는 50mm 안팎을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6월 급값을 경신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와 광주에 근접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동부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수 있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 들어서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소나기로 인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또다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천둥과 번개 또 돌풍과 우박도 함께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무안의 낮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구리의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비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